올리고 있는데요. 함께 같이 EDS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하는 걸 보면 EDS라는 필드가 하이브리드, 퓨전,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야만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보통 EDS 하면 아까 이제 제네릭 얘기도 나왔지만 또 기존에 나와 있고 발매된 제품을 대량 개선하는 툴로서 대부분 인식을 하고 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신약 개발 단계에서도 EDS라는 기술을 접목시키면서 신약을 개발하는 그런 케이스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제 신약 후보물질로 위험 쪽을 정증을 잡아가지고 인공성사라는 컴파운드를 합성을 하고 양리 독성하는 과정에서 물성의 결점이 나타나서 그거를 EDS 기술로 극복해서 제형화해서 현재 페이스 2에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말씀드린 순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약물은 부조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난용성의 특성을 갖고 있게끔 예측이 되고 있는 플라보노이드 구조를 기본 모핵으로 갖고 있습니다. 보통 플라보노이드는 생체에서 자연계에서 많이 존재하는 물질이지만 상당히 아까 플라본처럼 녹지 않아서 흡수가 안 돼서 그런 문제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화합물로 스크린이 되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위험 여러 가지 양리 실험을 통해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위험을 타겟으로 했습니다. 그 그룹의 물성은 기본적으로 용해도가 상당히 안 좋고 또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핑크투셀이나 그런 걸 가지고 평가를 해보면 퍼레들이 있고 상당히 좋지 않은 물성적인 측면, 생체 투과 측면 두 가지가 다 제한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후보 물질이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동물에서 절대 생체이용을 평가를 해보면 멘트에서는 약 1.3%, 비교에서도 1.0% 미만 정도 상당히 높지도 않고 그리고 최순환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약물을 가지고 위험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것을 양리적인 기준으로 평가를 해보면 위나 장 점막 쪽에서 항염증 효과가 국소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저희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궁극적으로 포뮬레이션의 타겟은 위험 쪽을 타겟으로 하고 그것을 맥시마이즈 하기 위해서 연구제형으로 설계하겠다. 그것을 목표로 해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솔루빌리티 특성을 pH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미지한과 지역은 패스팅 상태나 펠 상태, 토탈 털어서 pH가 약 1.2에서 약 4.5 정도로 유지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가 약효를 발현하기 위한 사이트가 미장가이었는데 그 지역에서의 pH 범위에서는 거의 녹지 않는 그런 절대적인 난용성 특성을 갖고 있고 저쪽 장 쪽으로 넘어가야만 용해도가 갖고 있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용해도가 과연 효과하고 어떤 상관관계를 갖고 있겠는가 그거를 평가를 멘트를 가지고 시험을 했습니다. 먼저 이거는 예방효과 모델로서 먼저 이 약물을 투약을 하고 그 다음에 알코올을 가지고 위험을 유발시키고 그거를 위 연결이 일어나는 율을 수술을 가지고 측정을 하였습니다. 사이즈를. 그래서 첫 번째 약물을 녹였을 경우와 그다음 녹이지 않았을 경우에 어느 정도의 약효 차이가 있는가를 평가하였습니다. 먼저 녹일 수 있는 방법은 아까 pH 솔루빌리티 프로파일에서 보여주듯이 알칼리 쪽에서는 상당히 잘 녹습니다. 일단 BQ를 쓰고요. 그 다음에 3MPK 정도로 약물을 녹인 다음에 투약을 했더니 사이즈가 약간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0MPK까지 떨어지면 유의적으로 병균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관찰을 한 반면에 파티클 사이즈 선택을 할 경우에는 약 100mgK까지 떨어지거나 또는 약 30대, 300까지 약물의 농도를 올려도 비해서 약효 발현이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컨셉은 우리가 원하는 타겟 사이트에서 솔루빌리티를 높이는 것이 약효하고 좋은 릴레이에 있겠다. 그런 타겟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형 설계를 하겠는가의 컨셉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위험은 시스템인 모델로도 치료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로컬 액션으로도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컬 еф렉트를 줄 수 있는 포뮬레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EPH 기준에서 그 낮은 농약들을 복제해야 되겠다. 그 두 가지 제형을 생각할 수 있는 게 경제이기 때문에 액상 제형으로 해서 아까처럼 pH를 확 높여가지고 시작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환자 측면에서 수능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제형이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인위적으로 녹인 후에 정부적으로 약물을 인위에 투약을 하게 되면 침전이 일어나가지고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고용제제를 선택을 했고요. 그걸 두 가지 어프로치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약물을 원하는 그 영역에서 일단 녹이고, 그 다음에 이 속에서 상당 기간 동안 체류를 오래 시켜서 그래서 약효를 지속적으로 발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하는 방법이 하나 있겠다. 또 하나는 그거를 사이즈를 상당히 작게 하고, 즉 녹이지는 않지만 약물의 사이즈를 이펙티브한 정도로 리덕션 시켜가지고 그 파워다 형태로 하면 우리가 고용일을 할 수 있겠다. 두 가지 컨셉에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위에서 치료하는 시스템을 저희가 설계해서 일단 하는 시스템은 특허비 퍼블리시를 했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나노 컴플렉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약물하고 그리고 사이즈를 나노 사이즈로 폴리머하고 컴플렉스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분산도를 위해서 높여서 궁극적으로는 약물을 높이겠다. 그런 포뮬레이션 컨셉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 컴플렉스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기본적인 정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하는 그 사이트에서 아주 미세 분산이 되고 또 궁극적으로는 상업적으로 핸들링할 수 있게 파워대 형태로 존재하는 것을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나노 사이트 만드는 방법은 아시겠지만 잘라서 내려가는 방법하고 녹여서 돌리는 방법 중에서 저는 후자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물을 일단 어큐스페이스의 솔벤트에 일단 녹이고요. 그 다음에 안티솔벤트로서 어큐스페이스에다가 스테빌라이저를 녹인 후에 이 두 가지 용매를 적당하게 호모게나이즈 시키고 분말화하는 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개념입니다. 지금 보통 나노화 시킨 후에 그것이 공구로 투약해서 아주 실패하는 경우가 세대에서 재분산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을 원인은 일단 나노 사이즈까지 리덕션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못지않게 그 각각의 사이즈들이 어그리게이트가 생기지 않도록 안정화시켜주는 것이 그게 못지않게 상당히 중요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안티솔벤트를 어떤 놈을 선정을 하느냐, 그 다음에 스테빌라이저를 어떻게 선정하느냐가 궁극적으로 약효를 발현해내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팩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약물의 특성은 그런 알카리 쪽에서 마이너스 파이즈를 받는 구조적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컴플렉싱을 시키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플러스 파이즈를 갖고 있는 거대 고분자를 선택을 해서 서로 여기서 컴플렉테이션을 시키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서스테이션으로 존재하도록 그런 개념을 가지고 저희가 선정한 것이 그 카사이오닉 스테빌라이저로서 키토산을 선정을 했습니다. 구조식을 보시면 이놈은 이쪽에 칼국수를 갖고 있고요. 키토산은 거대 분자로서 플러스 파이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름을 보이는가 키토산 컴플렉스로 설명했습니다. 만드는 공정입니다. 알카리 솔벤트의 약물을 녹이고 그거를 거꾸로 키토산 솔벤트 산소용에다가 포링을 하면서 여기 호르몬라이저를 주고 궁극적으로 한번 마이크로플로라이저 한번 해줍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분말화시키는 스프레드라이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놈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나노 콤플렉스가 그러면은 과연 생체의 미경함을 딱 했을 때 얼마만큼 나노 특성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그거를 이제 이런 콤플렉스를 가지고 일정이 저희가 집어넣으면 사이즈를 재보면 여러 가지 비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이즈가 이제 변화가 생길 수 있는데 6개월에서는 약 1000만 원 정도 그거가 형성이 되고 그에 대한 특성을 평가했습니다. 그 가공 처리하지 않은 약물을 가지고 필트레이션을 하거나 그 다음에 필트레이션 하게 되면 파티클이기 때문에 물론
상등의 쪽에 약물이 녹아있지 않겠죠. 그 다음에 센트리퓨즈를 해도 일단 녹아있지 않습니다. 왜? 파티클이 크기 때문에 다 침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컴플렉스를 가지고 필트레이션을 하게 되면 농도는 나오지 않습니다. 즉, 녹아있지는 않은 상태가 되어 있는 거고요. 센트리퓨즈를 13,000rpm으로 2분 동안 가혹한 조건으로 돌려도 저 위에 나타난 것처럼 동시적으로 약 5분 안에 신속하게 녹고 60분 동안 그대로 약물의 농도가 상등하게 존재해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이놈은 녹은 상태가 아니고 나노 파티클 상태로 상등하게 상당히 스테이블하게 존재해 있을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 대한 물리적인 디스퍼전 정도를 서리 스케일이라는 장비를 가지고 측정을 했습니다. X축은 이제 X축의 높이고요. Y축은 두 가지 가겠다. 트랜스미션하고 팩스커팅을 줘가지고 크리밍이 생기느냐, 신강이 생기느냐, 그 다음에 거기 이제 그레디언트가 생기느냐, 입체, 그거를 평가를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12시간까지 통과했을 때에도 여기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서리비트나 팩스커팅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즉, 이거는 12시간 동안, 즉, 위 장관 위에서 충분히 분산돼서 준비할 수 있다. 이거를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놈을 가지고 궁극적으로 재형화 작업을 했습니다. 타블렛을 만들어가지고 그놈을 흔히 쓰는 인출시험기에서 인출시험을 실시했습니다. 여기 아까 얘기했던 것이 1로 맞추게 되면은 사이즈가 더 떨어져서 600량 정도 나왔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양물은 거의 인출시험에서도 120도까지 양물이 유지가 되지 않지만 컴플렉스 타입은 약 60%까지. 저 퍼센트는 의미가 없습니다. 즉, 약물의 농도를 몇 미리를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퍼센트를 하기 때문에 어쨌든 유지가 신속하고 그 다음에 120분 동안 꾸준히 유지될 수 있다. 이것이 검증이 되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최종 요구를 동물 실험을 했습니다. 랩제에서 이제 아까처럼 예방 효과를 보기 위해서 약물을 모두 취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에탄올을 유발시켜서 측정을 했습니다. 그 약물을 넣지 않은 거는 소리는 상태 앞에 그래프를 보시면 물론 30 mpk에서는 효과가 나왔고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나노 콤플렉스를 만든 걸 가지고 동일량세력에 10 mpk를 상대 비율이 보고 더 정렬이 줄어든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0 mpk도 상당히 거의 위험이 많이 치료되는 정도가 좋은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일단 콤플렉스는 심정법, 그 다음에 분말을 스프레이드라이브 얻었고, 중요한 거는 안정화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 평가에서 파티클로 존재하고 그것이 상당히 제형을 했을 때